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첫 번째 공개 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머시입니다. 그동안 라디오 부스에서 녹음하다가 그림책 좋아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꽉 찬 공간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저에게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말랑말랑 그림책은요, 그림책을 좋아하는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세종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됩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이제 공개방송 오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하고 재밌는 이야기들, 그림책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 말랑말랑 그림책 공개방송 순서 알려드릴게요. 말랑말랑 더하기 첫 코너를 시작으로 사연을 받아 그림책을 추천하는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 그리고 한 권의 그림책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림책 수다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심 갖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첫 코너는 말랑말랑 더하기입니다. 그림책 작가의 첫 작품과 뒷이야기, 따끈따끈 신작과 그림책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이 코너 함께 해주실 통통 튀는 매력의 앤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앤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이렇게 무대 위에서 객석에 앉아 계시는 관객분들하고 함께 하니까 정말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요. 제가 저녁형 인간이어서 아니 아침형 인간인가? 예, 10시면 잠이 자요 보통. 근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새벽 3시가 돼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약간 정신이 몽롱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실수하더라도 너그러이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공개 방송 맞아서요. 정진호 작가님, 네, 유명한 그림책 작가이시죠? 초대했거든요. 네,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앤님이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정진호 작가님을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책과 이야기로 집을 짓는 그림책 건축가라고 말이죠. 딱 어울리는 표현 같아요. 또 건축 전공하신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정진호 작가님 상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정진호 작가님은 첫 그림책 위를 봐요 벽으로 2015년, 2018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라가치상을 2차례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에세이를 쓰신 고정순 작가님께서 볼로냐의 왕자, 일명 볼왕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할 볼로냐의 왕자님께서 쓰고 그린 책으로는 별과 나랑 놀자, 삼초 다이빙, 심장소리, 여우 요괴 등이 있습니다. 네, 저 정진호 작가님 그림책 다 너무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그 꿈의 근육이라는 에세이 쓰셨어요. 읽어보셨는지 당연히 읽으셨겠죠? 네. 근데 그 책 읽고 나서 저 너무 참 좋더라고요. 작가로서의 어떤 창작 과정이나 그리고 개인적인 추억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읽고 나니까 부쩍 친해진 느낌도 들고 아주 좋았습니다. 네, 내적 친밀감이 생긴 기분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꿈의 근육을 통해서 그림책만으로는 알지 못했던 정진호 작가님의 새로운 모습, 또 지나온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희들끼리만 얘기 그만하고요. 정진호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곡이에요. 러블리즈의 안녕 들으면서 네, 정진호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러블리즈 안녕 들으셨습니다. 음악 듣는 동안 한 분이 더 나와 계시죠? 정진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좀 아이돌 만난 기분으로 너무 떨려가지고 네, 사실 시작 전에 소개를 일부러 짧게 했습니다. 요즘은 좀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기 작가님께서 직접 본인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고 글 쓰면서 그림책 만들고 있는 그림책 작가 정진호라고 합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꿈의 근육으로 에세이로 좀 얘기 나눠볼까 해요. 저희 2022년에 6월, 그죠? 6월에 첫 에세이 꿈의 근육 쓰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에세이를 출판한 그림책 작가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에세이를 쓰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림책 작가에게 에세이는 또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 에세이는 제가 그림책 작가로서 나온 에세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진호라는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해보고 싶었어요. 스스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림책 작가들의 에세이를 이 책 쓰기 전에 몇 권을 찾아보긴 했었는데 그림책에 좀 더 집중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이 책 자체가 한 권의 그림책이라는 얘기를 떼고 보더라도 한 권의 그냥 완성된 에세이로서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네. 네. 고정순 작가님이시죠. 그렇죠. 네. 고정순 작가님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시작한 에세이예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자라고 처음 기획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 고정순 작가님과 제가 친하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책을 내게 된 길벗 어린이의 편집장님이 저희가 이제 글 쓰는 것도 평소에 좋아하고 이야기도 자주 하고 하니까 그러면 둘이서 서로 이야기하듯이 에세이를 한 편씩 써보면 어떻겠냐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고 저는 좀 고민은 했었죠. 왜냐하면 에세이를 쓰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한번 사람들을 먼저 모집해보자라는 걸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너가 걱정이 되면 사람들이 너가 쓸 에세이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모집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처음에 이메일로 먼저 에세이를 받아볼 400분을 모집을 했던 거고요. 되게 감사하게도 모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400명이 찼고 하지만 거기에 고 작가님 지분이 한 30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그때 이후로 이제 용기를 받아서 네, 꾸준하게 1년 동안 글을 썼고 이제 2022년 6월에 쓴 글들을 모아서 결국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에세이가 나오게 된 거군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혹시 이렇게 본인이 러브레터 이렇게 편지를 네. 자주 쓴 경험들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이제껏 받았던 편지 중에 혹시 또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연애 비법이 러브레터였던 것 같아요. 편지 쓰는 걸 좋아해서 이제 편지를 많이 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내가 된 이제 전 여자친구에게 처음에 편지를 되게 많이 써줬어요. 그리고 답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써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뜸해져서 되게 서운해하긴 해요. 왜 편지를 요즘 안 써주느냐 그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근데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편지는 아내한테 받은 건 아닙니다. 사실 같은 남자한테 받은 편지를 제일 누구일까요? 기억에 남는데요. 네. 제가 군인이었을 때였어요.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간 편이었는데 23살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남들보다 늦게 간 편이었는데 저보다 제 친구가 2년 딱 일찍 군대를 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병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저희 훈련소로 자기도 군인이면서 이제 제대하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근데 열어봤더니 거의 A4 용지 7장, 8장에 가까운 장문의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이제 막 펑펑 울지는 않았지만 찔끔 눈물이 맺힐 정도로 그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는 그 편지의 존재를 지금 잊었더라고요. 제가 너가 그렇게 7장을 써주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네, 내가 언제
거의 뭐 단편 소설을 써서 드렸네요. 거의 그 정도 구구절절 막 군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걸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가 지금 제가 받은 편지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아요. 네, 역시 편지의 달인이셨군요, 원래. 네, 그 꿈의 근육 그 중에 꿈 챕터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7개월간 이제 건축 전공하셨으니까 설계 사무실에서 인턴하고 일을 하시다가 그거 끝나고선 나만의 것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광고 콘티도 그리고 뭐 동화도 그리고 하셨었는데 결국은 그림책으로 닿게 됐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닿게 된 건지 어떤 매력이 그림책에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사실 원래 그림책을 좋아했었고 그림책을 수집하는 게 제 취미였어요. 그림책, 좋은 그림책. 사실 대학생들이 그림책을 많이 사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학생 때도 꾸준하게 그림책을 모았었고요. 그림책을 원래 좋아했었는데 그림책 작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처음에는 꿈도 꾸지 않았었죠. 내가 그냥 읽기만 하는 독자지 내가 무슨 작가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림책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정적으로 결심했던 계기는 대학교 졸업 작품 때문이었어요. 대학교 졸업 작품을 이제 결국 그림책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내가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더미북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더미북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 중에 출간이 된 책도 있고요. 이제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위를 봐요. 네, 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를 졸업하는 그 과정에서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그림책으로 졸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림책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 그림책이 출간으로 이어지면서 그림책 작가의 길로 접어들게 됐죠. 어떻게 보면 저는 건축이 저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해줬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것도 이제 꿈의 근육에 그 내용도 나와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저도 특히 그 슈퍼 티처 이 편에서 그 건축학과 졸업반에서 만났던 그 지도 교수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 교수님 덕분에 그림책 전시로 이제 졸업한 최초의 건축학과 학생이 되셨고 또 그 책으로 이게 위를 봐요 그림책이요. 네, 그 책으로 또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게 되셨잖아요. 그 작가님께서 그림책 더미북을 이렇게 교수님께 건넸을 때. 그 교수님의 찐 반응 너무너무 궁금해요. 사실 황당하셨을 것 같기도 네, 해요. 이제 건축과 학생들이 수업하는 걸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수업 풍경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건축과 학생들은 크리틱이라고 부르는데요. 학생들은 이제 교수님 한 분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스튜디오라고 해서 학생 15명 정도가 소속되어 있는 반이 4개에서 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각 반마다 지도 교수님이 계시고 이제 주기적으로 그 반들이 다 모여서 60명이 70명이 동시에 5분 교수님들께 발표를 하고 평가를 받는 그런 이제 크리틱 수업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처음에 제가 그 크리틱 수업에서 제 졸업 작품 평화의 댐 그림을 처음으로 딱 보여드렸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 말고는 다 되게 이상한 표정으로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러셨겠죠. 네. 지도 교수님은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드렸을 때도 그래 알겠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셨던 분이라 그냥 제가 뭘 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지만 다른 분들은 또 진짜 그걸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졸업 작품으로 경기장을 설계하겠다, 거대한 뭐 종교 시설을 설계하겠다 이런 친구들 뭐 쇼핑몰을 설계하겠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는 그림책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가운데서 딱 무덤덤하게 저를 보고 계신 지도 교수님 덕분에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 스스로를 날라리라고 부르시는 분이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나 늘 날라리였다.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대학가요제 나가셔가지고 수상하실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셨고 난 늘 락을 하고 싶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교수님이셨는데 아마 그래 자기도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있던 분이라서 제가 하는 길이 되게 뭐 예뻐 보이셨나 봐요. 그리고 나 몰래 응원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뭘 해가도 그래 그럼 됐어 너 하고 싶은 거 계속해 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었고 그분 덕분에 계속 졸업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졸업 못할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졸업 작품 통과 안 되면 졸업 못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다 이거 어떻게 통과시켜 주냐 이걸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도
이제 적극적으로 건축의 한 분야가 이런 분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셔서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정진호 작가님도 그걸 내겠다고 결심한 정 작가님도 대단하시고 그걸 받아준 스승도 네, 정말 대단하네요. 그 스승님이 계셔서 지금 정진호 작가님이 또 계신 거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또 연락하고 계시나요? 네, 연락 작년 스승의 날 때는 뵀었는데 올해는 못 뵈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연락 주고 받으면서 지금도 뵙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 꿈의 근육이라는 네, 제목이 꿈의 근육이잖아요. 근데 꿈의 근육이라는 챕터에 보면 꿈을 쫓다가 만나게 되는 실패나 어떤 좌절이 우리가 이제 더 성장하게 되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근육에 이제 빗대서 표현을 하셨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 작가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여기 오신 분들께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 얼마 전 운동을 하다 근육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배웠거든요. 근육은 찢어지고 상처난 부분이 아물면서 성장하는 것이래요. 꿈을 쫓다 보면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실망과 좌절이 뒤따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문 자리는 우리의 꿈을 더 크고 단단하게 성장시킬 근육이 되어주죠. 만약에 10년 전에 저를 만날 수 있다면 앞으로 겪게 될 실패들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넌 포기하지 않을 거란 응원도요. 너무 좋네요. 네, 마음에 와닿는 글이었어요. 네, 근데 보면 근육이라는 건 계속 단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꿈의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또 요새 뭐 일단 그림책 작가의 꿈은 이루셨으니까 새롭게 뭐 도전하거나 그러신 일이 있을까요? 사실 에세이를 쓰면서도 저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를 계속 회의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글 쓰는 게 너무 힘들고 글 쓰는 게 자신감이 왠지 없고 내 글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계속 좀 걱정하면서 글을 썼었는데요. 막상 책이 나오고 나니까 다 끝났다라는 후련함이 들면서도 조금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글을 이제는 또 쓸 기회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한 책방과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책방에서 신청자들이 이제 글을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읽고요. 제가 답장으로 한 분씩 편지를 보내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주제를 4가지 주제를 정해서 이제 4편의 글을 신청자분들은 쓰게 되고요. 저는 마지막 글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드리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이제 제가 답장을 써야 될 시기가 와서 그 네.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글을 좀 오랜만에 다시 좀 진지하고 본격적으로 쓰게 될 일을 일부러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지금 글을 향한 제 근육을 키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적으로 보면은 이제 올해 5번째 하고 있는 바캉스 프로젝트에서 늘 새로운 시도로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시도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림적인 부분에선 제가 계속 실험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캉스 프로젝트 이번에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캉스 프로젝트가 이렇게 세트로 묶여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부터 돈 차곡차곡 모아두셔서 전집으로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작가님께서 앞으로 하시는 도전들 저희가 열심히 독자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 꿈의 근육 어린이 편에 누군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고 어린이들 곁에서 웃음을 자주 터뜨린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작가님은 영혼이 풍부하신 분인가요?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네. 좀 인기가 많으신지. 제가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강연 가면 저는 애들한테 이제 시작하면서 수업하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온 거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막 놀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목포를 다녀왔는데요. 목포에서 이제 강연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거기 이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들어오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수업 했던 걸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어느 카페에다가 올려주셨는데
이제 아내가 그걸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 좋겠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글에 방금 인용해주신 그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쓴 글에 의하면 영혼이 풍부한 사람은 그 사람 곁에서 어린이들이 자주 웃음을 터뜨리고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날의 그 어린이들은 그런 반응이었다라고 이제 후기를 써주셔서 영혼이 풍부하신 분 많네요. 네. 일단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 네, 그런 걸로. 좋아해서요. 네. 네, 정준호 작가님은 이제 영혼이 아주 풍부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제 꿈의 근육 이야기 정말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다음 코너가 있으니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 겪게 되는 수많은 고비마다 꿈의 근육을 통해 작가님이 전해주신 응원의 목소리가 저희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은데요. 꿈의 근육의 남은 이야기들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저기 팟빵에 호손이네를 검색하시면 정진호 작가님과 고정순 작가님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작가님의 끝없는 수다가 정말 유쾌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말랑말랑 더하기 속 작은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공개 방송 신청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 작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점 있으시면 좀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개를 저희가 뽑아서 직접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그럼 작가님이 한 1분 내외로 좀 짧게 대답해 주시는 컨셉입니다. 스피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저는 작가님의 3초 다이빙과 별과 나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림책 만드실 때 새로운 시선에 대한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1분 안으로 할 수 없는 대답이긴 한데 네. 그래도 간단하게 대답하자면 일단 다른 작가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안에서 이제 소재를 찾는 편이고요. 이런 말도 있어요. 작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작가는 내면에 쌓여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유산을 가지고 그걸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별과 나도 그렇고 특히 3초 다이빙은 특히나 제 어린 시절에 대한 책이고 네. 제 어린 시절에게 스스로 보내는 편지같이 쓴 책이라서 저는 주로 영감을 이때까지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에서 그 내부에 쌓여 있는 제 안의 것에서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림책 동아리에서 위를 봐요 그림책으로 아이들과 그림책 활동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작가님을 만난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께 꼭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위를 봐요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책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는지 옆을 봐요, 뒤를 봐요, 아래를 봐요 시리즈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아주 귀여운 질문이죠. 네. 그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 제안을 해줘요. 사실 위를 봐요 있으니까 뒤를 봐요 하면 어떠냐. 애들 다 똑같네요. 옆을 봐요 해주세요. 뭐 이렇게 좀 개구지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위를 봐요는 아까 대답처럼 어린 시절에서 제가 주로 영감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위를 봐요도 제가 어렸을 때 병원에서 지냈던 생활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오른손을 잠깐 보여드리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잘 보이시나요? 네. 오른손에 여기 화상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 이제 저는 여기 두 손가락이 7살 때까지 붙어 있었어요. 네. 2살 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압력밥솥에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2살 때니까. 그래서 2살이니까. 네, 네. 어머니가 저를 발견해서 뗐을 때는 손가락 피부가 이미 녹아서 손가락에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피부 이식 수술을 되게 오랫동안 받았는데 아무튼 워낙 어릴 때 다치다 보니까 어린 시절을 주로 병원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 병원에서 겪었던 다른 친구들 그런 경험들이 제 안에 똘똘 뭉쳐 있다가 위를 봐요라는 책을 만들 때 수지라는 캐릭터로 그게 나오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지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또 제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풀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굳이 평면도라는 시점을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했던 것이고요. 위를 봐요는 제 안에서 그 전까지 책을 만들기 전에
몇십 년간 뭉쳐있던 이야기가 한 번에 폭발하듯이 쏟아져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 책이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꼭 그림책 읽어주는 활동하면서 전달을 꼭 해야 되겠네요. 이 뒤에 이야기를. 그러니까, 네, 좀 길었지만 그래도 네, 봐드릴게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에 아내분도 그림책을 만드신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선배 작가로서 아내분께 어떤 조언과 도움을 주신 게 있나요? 사실 아내는 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데뷔한 그림책 작가고요. 네, 굳이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따 기회예요. 근데 제가 아내가 그림책 작가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냥 아내도 동의하고 저도 이야기한 게 절대 저는 뭔가를 출판사를 소개해 준다던가 그림적으로 도움을 준다던가 그런 걸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아내가 뒤늦게 데뷔를 하게 됐으면 도와주지 않았을까? 제가 뭔가 소개를 해줬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사전에 우리라도 서로 이런 걸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해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아주 대견하게도 제가 봤을 땐 대견하게도 스스로 이제 투고를 해서 계약을 따내고 스스로 책을 계속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랑 이제 부부인 줄 모르는 편집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제가 어디 이제 아내가 전시할 때가 있어서 갔는데 남편이 이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 보러 오셨나 보더라고. 네. 이제 아내한테 정진호 작가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맨날 보는 사이에 얘기를 했더니 그때 놀라시기도 하고. 네. 다음에는 아내분을 모셔야 되겠네요. 네. 저희가 꼭 알아낼 겁니다. 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벌써 여기 작가님께서는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때 나만의 곡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서 음악을 이렇게 즐겨 듣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혹시 오시는 길에 들었던 노래 중에 관객분들하고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 오늘 사실 기차를 타고 와서 노래를 듣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미리 보내주셔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주로 강연을 가면 아내랑 같이 이제 운전을 해서 내려가는데 곡 선택권은 저한테 없습니다. 주로 아내가 들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너가 만약 오늘 한 8시쯤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하게 세종시로 내려간다면 뭘 듣겠어라고 했더니 고민하더니 그냥 생각났는데 델리 스파이스 노래를 들을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항상 엔진을 켜둘게 그 노래를 자기는 들을 것 같다라고 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 노래로 이제 아마 차로 왔으면 그 노래를 듣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그 노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항상 엔진을 켜둘게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말랑말랑 더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민폐를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이 많아가지고 네, 남은 시간도 즐겁게 즐기다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는 정진호 작가님 그리고 이니님과 함께하는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꼭 맞는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는 같이보면 인입니다. 지금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긴장을 조금 풀 수 있도록 저한테 화이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힘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진호 작가님 나오신다고 해서 미리 사연을 좀 받았었죠? 네. 저희가 공개 방송이 정해지고 그림책을 정진호 작가님께 추천받을 거라는 공지가 먼저 나갔었어요. 그때 첫 번째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시다니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네, 제가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직 저와 함께 그림책을 보는 막내 아이에게 어떤 책을 보여주면 좋을지 고민하다 사연을 남기게 되었어요. 한참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꿈 많은 11살입니다. 뭔가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도전해보라고 했더니 그거 하려면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하고 준비할 게 많다고 하네요. 유튜브로 관련 동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내리는 결론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직접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라고 이야기는 해주고 있는데
이런 저희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림책 있을까요? 자, 오늘 사연 주신 분 자리에 오셨나요? 네, 사연 주신 분 저쪽에 계시는데 네, 작가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 열정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가님의 책을 선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 꿈 많은 11살짜리 아이 이야기인데요. 아직 좀 뭔가 이제 도전하기에는 조금 두려움도 있어 보이고 그 부분이 조금 염려되시는 것 같아요. 뭘 하기 전에 유튜브를 본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 정보인지 그것조차 조금 의심스러울 때가 있긴 한데 작가님께서는 이 사연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 사연을 미리 제가 받아보고 그냥 저는 이 책은 사실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떠올랐어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먼저 걱정이 앞서는 친구.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를 먼저 고민하고 걱정하는 친구인 것 같아서 정말 딱인 책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책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그 책 제목 한번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바로 네, 제목부터 보시면 딱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바로 뭐 어때라는 책입니다. 뭐 어때라는 책이고요. 사실 그림부터 되게 유쾌하고 즐거운 책이고 아마 내용도 읽어보시면 직접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전 제스처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죠? 꼭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때? 이렇게. 네, 이 뭐 어때 책은 사토신 글 돌리 그림의 오지은 옮김 길벗 출판사에서 내주신 책인데요. 저희 표지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네. 눈을 보면 세상 걱정 없는 그런 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염도 있는데요. 네, 작가님과 비슷한. 네. 위치가 좀 다릅니다. 여기 코미치고, 네, 조금, 네. 그리고 넥타이인가요? 그 목에 맨 게 그죠? 넥타이 같은데 리본 같은 걸 네, 맸죠. 엉망진창으로 좀 네, 재밌는 분 같아요. 제일 눈에 띄는 그림이 어떤 것인가요? 제가 봤을 때요. 네. 저는 이 커다란 입이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요. 보통 입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면 되게 그림이 뭔가 익살맞아지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의 성격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능글맞기도 하고 뭔가 대놓고 낙천적인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의 표정을 이 입을 삼각형으로 그려서 잘 잡아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늘 이 입을 하고 있어요. 네. 언제 이 책 처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림책 모임을 좀 오래 저한테 물어보신 네, 거죠? 말씀해 그림책 모임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도서관에서 이제 그림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가져와서 이 책이 내가 왜 마음에 들고 이 책의 어떤 부분이 좋고 이런 걸 얘기하는 모임을 했었어요. 그때 한 분이 소개해 주신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 사연이 똑같았어요. 내가 걱정이 되게 많고 뭔가 하기 전에 네네. 뭔가 내가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그런 걸 많이 덜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한 여자분이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이 책을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책 내용이.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고 저는 그날 바로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책이 이후에 네, 절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책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중고로 지금 온라인에 5만 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구매를 하고 싶으시면 출판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책을 좀 새로 내주시면 어떨까 문의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몇 권 사둘 걸 그랬나 봐요. 집에 한 권밖에 없어서. 네, 그러니까. 네. 팔이 아프실 것 같으니 잠깐 네네. 내려두시고 자, 제가 그림책 소개하면서 사연에 맞게 노래도 한 곡 선물해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장기하 노래입니다. 제목이 할 건지 말 건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작가님? 네. 알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신곡이라고 네.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단 장기하의 신곡 할 건지 말 건지 먼저 듣고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그림책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건지 말 건지 네, 장기하의 할 건지 말 건지 들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라디오의 말랑말랑 그림책 공개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기하 노래는 역시 가사가 강렬하고 재밌습니다. 그죠? 그렇죠.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나도 몰라 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 우리 작가님 에세이 꿈의 근육에 시작편에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나도 몰라 하고 크게 딱 박혀 있거든요. 그 얘기 어떤 이야기인지 좀 해주시겠어요? 그 편은 좀 주제는 시작인데 생뚱맞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를 썼어요. 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대한 내용으로 그 나도 몰라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연인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 그러는데 갑자기 나도 몰라 이제 그러고 이제 영화가 딱 끝나요. 그렇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모습이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고민의 지점에 가서 닿는 부분들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 행동은 좀 달라지잖아요. 이제 과감하게 뭔가 행동을 옮기는 사람도 있고 시작하는 걸 두려워서 조금 뒤로 피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신중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해놓고 끝내지 못하면 어떨까를 걱정하기도 하고 지금 쌓여 있는 일들을 걱정하는 편이 많았는데 그 걱정이 쌓여 있을 때 그 영화를 보니까 이런 태도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이씨 그냥 나도 몰라 그냥 해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사연 들려주신 분이 해주신 아이 상황이랑도 되게 잘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이제 그림책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작가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마이크 없어도 잘 네, 감사합니다. 네. 표지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뭐 어때?라는 책이고요. 저는 사실 그림책을 읽을 때 글은 거의 읽어주지 않거든요. 그림이랑 상황을 설명하는 편이라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연지는 사실 별로 볼 건 없더라고요. 그냥 색깔로만 채워져 있고 이렇게 가면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죠. 이제 알람 시계가 울리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 보이시죠? 알람 시계가 원래라면 울리지 말아야 될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바로 11시에 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11시예요. 11시.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근데 이 사람 이름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요. 적당시예요. 적당시.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이 사람 반응이 너무 재밌는 게 보통 사람들이라면 11시에 일어났으면 식은땀이 일단 흐르잖아요. 왜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새소리가 나고 있고 너무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된 시간이면은 큰일 난 거죠. 사실 너무 늦게 일어난 거니까. 그 사람도 놀라는데 근데 반응이 되게 재밌습니다. 뭐 이런 반응이요. 취직했는데 뭐 어때? 그리고 늦은 김에 이제 회사는 가야 되니까 그래도 늦은 김에 배도 한번 긁어보고요. 늦은 김에 이제 잠옷도 벗고 옷을 입는데 넥타이를 매다 보니까 이렇게 맸어요. 넥타이를. 그래서 근데 넥타이를 맸는데도 뭐 어때? 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계속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게다가 어차피 늦었으니까 어차피 늦은 거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 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요. 그리고 강아지인데 고양이 밥을 줘요. 내가 잘못 샀나 보다. 뭐 어때 이거 먹어. 그리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책 없이 맑은 사람이에요. 대책 없이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라 보여드릴 수 있는데 뒤에 내용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상천외한 모험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회사를 안 가요. 회사를 안 가고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버스 잘못한 김에 그럼 여행이나 가지 뭐 이렇게 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인들이 걱정이 많다고 하면 그 완전히 반대점에 서 있는 인물에 가깝습니다. 좀 극단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도 하루쯤은 되게 재밌게 살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라서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작가님께서 이런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는 식은땀이 먼저 흘렀을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강연을 가야 하는데 일어났더니 이미 강연 시작 시간이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뭐 어때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뛰어나가야겠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들한테는 사실은 어린이니까 어릴 때일수록 뭐 어때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더 말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릴 때라도 맞습니다. 많이 해봐야 네. 네 훨씬 좋은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학습되지 않나. 사실 저는 저런 적당시의 모습이 자신감에서 나오는 여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이렇게 뭐 어때 하고 넘어가기에.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적당시 혹시 재벌집 아들? 그러니까요. 이 적당시의 자신감은 어디서 네. 나오는 걸까요? 아마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 같아요. 내가 뭐 아까 넥타이 맨 것도 봤겠지만 넥타이를 엉망으로 매도 내가 마음에 들면 됐지 뭐 어때라고 이야기하고요. 수영장에 가서 이제 바다에 가서 옷이 다 젖어도 자신감 있게 벗고 팬티 바람으로 수영을 하잖아요. 그래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는 강렬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요즘 이제 유행어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저는 네. 그 유행어 중에 되게 좋아하는 유행어가 오히려 좋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좋아 그런 말들이 뭔가 좀 상황이 나빠져도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어떤 태도처럼 보여서 저는 되게 그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 말이 딱 해당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 늦어도 괜찮아 오히려 좋아 버스 잘못 타도 오히려 좋아 바다 가면 돼 이런 생각으로 아주 절대 스트레스 때문에 병을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거 책 읽어주시는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진심으로 즐거워하면서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다른 작가분들 그림책 좀 많이 읽어보시는지 궁금해요. 많이 읽죠. 많이 읽고 저는 간혹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작가 되려면 뭐 공부해야 돼요? 그림 공부해야 돼요? 글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딱 하나만 공부하면 된다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림책 많이 읽어보라고 해요. 당신이 창작할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지 사실 그림책이라고 해서 그림을 따로 연습하거나 글을 따로 연습하는 것보다는 그림책을 많이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만큼 저도 그림책을 많이 읽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림책을 선택해 보실 때 어떤 책을 이렇게 고르게 되시는 건가요? 저는 딱히 막 고른다기보다는 일단 표지 일단 다들 마찬가지겠죠. 표지를 일단 봐요. 그리고 랩핑해놔서 못 보는 책들도 많잖아요. 너무 그러면 아쉬워요. 네, 일단 삽니다. 일단 사고 보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작가 신작이 나오면 또 구매를 하죠. 그 작가의 책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또 작가 약간 특권일 수도 있는데 출판사에서 신간이 나오면 몇 권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림책 무덤이라고 하는 그림책 더미가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그림책들이 쌓여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화장실 가면서 한 권씩 빼서 읽기도 하고 이제 자기 전에 그냥 심심하면 또 한 권 빼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들면 또 구매해서 다른 분들 선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그림책을 저는 약간 가리지 않고 읽는 편이에요. 네. 오늘 사연 주신 분의 자녀분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네. 있을까요? 오늘 꼭 이 말 전해주세요. 여기 제목 있죠. 네. 그래도 뭐 어때? 그냥 한번 해봐. 오히려 좋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1살 꿈 많은 아이가 힘이 될 거라고 생각 드네요. 네, 오늘 저희들도요. 좀 하다가 실수하고 좀 버벅거려도 뭐 어때? 이렇게 한번 말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니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벌써요? 다음 코너 또 준비하고 계셔가지고요. 아쉽네요. 이제 적응 좀 됐는데. 네. 네, 추천해주신 곡 페퍼톤스의 프레시맨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코너 그림책 수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한 권의 그림책으로 수다에 재미를 입히는 시간 그림책 수다입니다. 오늘은 그림책 사랑하는 분이 한 분 더 넣으셔서요. 안 그래도 수다가 꽉 차는데 아주 꽉 찰 예정입니다. 네, 오늘 코너 함께 해주실 지니님, 꿈달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림책 수다쟁이,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지니입니다. 같이 업돼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그림책 같이 보는 세상을 꿈꾸는 달토끼 꿈달입니다.
네, 그림책 수다 같이 떨 거니 이제 수다 떨 거니까요. 인사 여러 번 하셨지만 정 작가님도 인사해 주시겠어요? 저도 제 어땠어요? 별명으로 할까요? 네, 좋죠. 네.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 사랑하는 진고라고 합니다. 네. 아, 진구, 네, 진고. 진고, 진고요? 네, 네. 어떤 뜻이 있나요? 제가 제 영어 이름을 JINHO인데 실수로 G로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별명이 돼 버렸어요. 진고가 알겠습니다. 진고라고. 네. 진고님과 진고님. 함께 수다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진호 작가님 책으로 그림책 수다 나눌 건데요. 오늘 그림책 수다 나눌 책 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수다 나눌 책은 올해 2월에 정식 출간된 그림책이고요. 제목은 여우요괴입니다. 이 책은 작년 바캉스 프로젝트 시즌 4에서 한번 처음으로 소개됐었거든요. 그쵸?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저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깨뽕이 한참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정식 출간되면서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차이가 많긴 해요. 네, 아직까지 네, 표지도 많이 있죠. 다르고. 네, 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좀 작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제본 자체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내용도 뭐 내용이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은 그 단어 같은 게 좀 바뀌긴 했어요. 그렇죠? 그쵸. 문장 같은 게 조금씩 달라졌는데 사실 저희들끼리 한번 미리 나눴었잖아요. 그때 나눌 때 저희끼리 결론은 아무래도 그림책을 사는 사람들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다운시킨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맞나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출간이 된 책이다 보니까 저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독립 출간으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나올 때는 아무래도 여러 편집자들이 이제 봐주시기도 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연령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몇몇 단어들을 좀 수정한 부분은 있긴 해요. 네. 네. 단어가 바뀐 것 중에서 뭐 저는 꽃구경에서 꽃놀이 바뀐 거는 더 어감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봄에는 꽃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 뭐 이렇게 맞나요? 그쵸. 맞아요. 네. 꽃구경은 조금 올드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개인적인 이게 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어휘가 조금 올드하긴 해요. 옛날 그 어른들 입맛에 좀 맞는. 그래서 사실 저는 마음에 굉장히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만 갖고 있죠? 네, 네, 저만 있습니다. 네, 자랑. 네. 거기까지. 네, 네. 네, 그 바캉스 프로젝트 4 시즌 4에 작년에 이렇게 나온 책이었는데요. 바캉스 프로젝트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캉스 프로젝트는 그림책 작가들이 모여서 이제 결성된 그냥 자유로운 그룹이고요. 지금은 작가 15명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이게 됐던 거는 이제 어쨌거나 중심점에는 이수지 작가님이 계시고요. 처음에는 10명이 처음 모였었어요. 10명이 이수지 작가님이 어떤 이제 한번 같이 재밌는 걸 해보자라고 이제 연락을 주셔서 10명이 모이게 됐는데 첫 번째로 가졌던 문제 의식은 이제 서양의 옛 이야기들은 계속 새로운 이미지로 책들이 나오잖아요. 뭐 빨간 모자 이야기나 아기 돼지 삼형제 같은 책들은 매년 되게 재밌는 이미지를 입고 새로운 책들이 출간되는데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는 지금 어디로 가 있냐라는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처음 만났어요. 그게 2017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러면 우리도 우리 옛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들을 같이 해보자라는 걸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2019년에 첫 번째 독립 출간물을 만든 이후로 매년 이제 한 권씩 책을 내다 보니까 올해로 벌써 다섯 번째 그죠? 하게 네. 됐습니다. 올해 그 시즌 5는 네. 국중박 유물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딱 나왔을 때 사지 않으면 사실 구입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다책으로 이제 여우요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김생원은 우울증인가? 라는 주제를 뽑았어요. 네, 저희가 유튜브에서 여우요괴 이렇게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나눴던 얘기 중에서 우리 꿈날님이 강력하게 김생원은 우울증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이게 주장한 내용인데요. 김생원 표정을 보면은 처음에 여우요괴를 만났을 때 여우요괴랑 이제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갔을 때 무덤에서 자려고 할 때 다 표정이 똑같아요. 혹시 옛날 만화 중에 구영탄이라는 캐릭터 있는데
아시는 거예요. 예, 그 캐릭터 눈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의욕 같은 건 없어 보이고 되게 지루해 보이고 심심해 보이고 욕심도 없고 그냥 재밌는 게 생기면 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그런 상태는 우울증이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구형탄하시니까. 근데 또 우울증치고는 또 너무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읽어드릴 때 한 번만 막 이렇게 하고 또 그 김채원 같은 경우는 연기력도 출중합니다. 눈물도 흘려요. 제발 한 번만 이러면서 하는 게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이 우울증일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정말로 무덤에서 자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느낌. 네, 저는 그런 느낌. 어떻게 의견이 작가님은 어떻게 궁금해요.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는 네, 작가로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네네. 그냥 진고로서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진고님은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표정이 워낙 없는 네, 캐릭터라서 표정이 늘 뭔가 한결같이 굳어 있는 캐릭터라서. 근데 저는 좀 우울하기보다는 뭔가 초연한 사람 있잖아요. 모든 것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고 약간 해탈한 것 같이 그런 캐릭터. 아마 엄청나게 대범한 사람은 오히려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때 얘기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얘가 헤라클레스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애일 수 있겠다. 너무너무 잘난 거죠. 뭘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우요괴가 찾다 사방팔방 다 찾아봤는데 너만한 놈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여기 스토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제 상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거죠.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울증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더 제 상상으로는 정말로 이제 너무 심심한 거에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지루하기만 하고 새로운 자극이 찾아와야지 삶에 활력이 생기는 그런 상태? 그때 여우요괴가 찾아온 거죠. 그렇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은 없어요. 네. 어떠세요? 우울증인 것 같으세요? 저도 여우가 새로운 자극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네네, 해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첫눈에 반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나중에. 아니 나중에 또 하게 아니에요. 되죠. 아니 여우요괴 입장에서 인물이 괜찮은 거야 김생훈이. 그렇지 않고서야 웬만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한 번만 살려줘 막 이러는데 그냥 먹지 않겠어요? 간 빼먹을 것 같은데 약간 비주얼이 좀 괜찮은 거죠. 근데 미소년형이에요. 수염도 없고. 좀 그런가요? 아 그렇군요. 수염 얘기를 굳이 하시는 이유는 그 시절 치고는 약간 네네. 꽃도령 꽃- 스타일이죠. 아 그러네요. 스타일. 네 그러네요. 작가님을 디스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주제로 저희가 꼽은 거는요. 아까도 이제 저희가 첫눈에 반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여우 커플 대 우리 커플의 사랑 이야기.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잖아요. 여우역의 맞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저희들의 사랑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주제는 사랑 이야기 중에 이제 프로포즈 얘기입니다. 네. 자기 간빼물어 온 그 여우요괴에게 대뜸 결혼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저 또 여기서 궁금한 게 그 긴박한 상황에 꽃이 있어요. 어디서 난 났을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 김생원이 여자의 마음을 정말 잘합니다. 그냥 결혼하자고 했으면 이 새끼 뭐지 이랬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꽃 한 송이를 탁 뒤밀어요. 그쵸? 정석 아닌가요? 꽃 그렇죠, 단지? 그렇죠. 네네. 프로포즈의 정석. 네네네, 그렇죠. 그 네. 그러면 프로포즈 어떻게 받으셨나요? 저한테 물으실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이벤트는 아니라도 프로포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과 반지 이거는 공식처럼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받으셨나요? 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네네. 너무 슬프지만 저는 꽃과 반지 같은 거는 전혀 못 받았거든요. 연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남편이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생각하고 말을 꺼내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예식장 걷고 있더라고요 벌써. 하소연. 그래, 네.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버진로드 걷고 계셨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꽃과 반지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너무 부럽고 배 아프고 그래요. 작가님은 머신님 먼저. 머신님 아, 어떠세요? 멋있는 저는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 저 남편이- 기분 나쁠 것 같으면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얘기해 얘기해주세요. 주겠습니다. 네, 빨리 네네, 얘기하겠습니다. 질문했으니까. 네, 남편이 기타곡 연주해서 프로포즈할 때 빌려줬어요. 그때 반지 있었죠. 반지 없었습니다. 그럼 공식이 어긋난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찐이님은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남자가 프로포즈하라는 법은 없죠. 오, 네. 저는 제가 했습니다. 오. 네, 전 제가 했어요. 현대 여성. 어떻게 하셨나요? 뭐 오래 사귀었으니까 결혼할까? 아니 결혼 안 할 거면 그만 만나고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프로포즈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또 무릎 꿇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고 그 또 이 얘기하면 또 비난을 받을까봐 제가 살짝 뺐는데 제가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그래도 꽃다발은 받아야겠다. 집에 찾아와서 예쁘게 입고 꽃다발 들고 나에게 네가 결혼하자고 얘기해서 공식적으로는 네가 프로포즈한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꽃다발은 받았어요. 자 넘어가시죠. 네네네. 아니 그러면 우리 진고님 진고님 얘기도 여쭤봐야죠. 들어봐야죠. 작가님 얘기. 저는 제가 하긴 했는데요. 네. 좀 아내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조용하게 했어요. 밤에 이제 찾아가서 그냥 되게 오랜만에 편지 썼다고 그냥 편지를 건네주고 갔는데 편지 끝에 이제 반지를 달아놨어요. 네. 네. 혹시 꿈달님 남편분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미리 좀 이렇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0주년 기념으로 뭐 이런 거 한번. 네. 저희 20주년 기념으로 저희 어제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다시 웨딩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포즈 얘기하고 이랬는데요. 이 책을 쭉 보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 김세웅은 표정도 좀 심드렁하고 처음에 그러다가 어떤 도전처럼 느껴지다가 사실 그 뒤로 결혼하고 이렇게 보면 참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들이에요. 네. 자, 이렇게 사랑으로 변해가는데 이 둘의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는 시점? 변하는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게 방송에 적합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첫날 밤입니다. 네. 첫날 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얘가 얘기하잖아요. 나름. 근데 보면 그림자는 여우요괴의 그림자인데 모습은 그 사람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얘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콱 잡아먹었겠죠. 근데 괜찮았던 거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 친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겠죠? 아마도. 왜 아쉬워졌겠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장면보다는 이제 첫날 밤보다는 네. 언제 처음 반했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반했다는 게 사랑을 느낀다기보다 이 관계에서 쿵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네. 사실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쿵 하는 느낌을 언제 받았냐면은 처음에 호랑이 입에 갔다 나오고 무덤에 갔다 오고 호랑이 입속에 나왔을 때 2번 연속으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자극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를 안 되겠다. 널 잡아먹어야겠다 말을 했을 때 얘랑 같이 살면 내 인생에 새로운 자극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은 요게 손을 이렇게 이쁘게 꼭 잡고 결혼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이 이제 쿵해서 얘랑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김세원은 그때 시점이고 여우에게는 아니, 첫날 밤인 거죠. 네, 개인적인 그리고-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지붕에도 번쩍 올라가는 애가 말이죠. 아주 요망스럽습니다. 징검다리를 엎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는 한 번에 뛰고 사실 김세원도 번쩍 안아서 데려갈 그런 건데 엎여가지고 징검다리를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작가님 말을 못 아니 듣고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언제요? 혹시 엎여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업어주신 적이 있으세요? 업어준 적 있죠, 당연히. 언제 업어주셨어요? 언제요? 그냥 업어 달라고 했을 때. 역시 업어줍니다. 역시 가끔요? 네. 저는 제 평생에 한 번 업혔거든요. 패백할 때. 다 기억하시죠? 패백할 때 꼭 그 사진 찍잖아요. 네네. 남편이 이제 업고 대추 같은 거 하나 물고 네, 사진 맞아요. 찍는데 네. 그 사진용으로 한번.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저렇게 업힌 거는 패백할 때 한번 업힌 것 같네요. 근데 저희도 저는 좀 더- 잘 안아줍니다. 괜찮아요. 네, 맞아요. 네네. 안아도 되죠. 네. 네. 안고 업어달라고 저희도 네. 좀 더 자주
얘기해 보는 걸로.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날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꿈달림의 다이어트 응원합니다. 버킷리스트로 삼았어요. 네. 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바꿀 겸 음악을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담은 음악 들을게요. 수란의 러브스토리. 어느 날 우연히 널 만나죠. 보고 싶어 그렇게 사랑이 왔죠. 아무 생각 없이 너만 몰라요. 강아지처럼 아니 story. 네, 수란이 부르는 러브스토리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라디오의 말랑말랑 그림책 공개방송 그림책 수다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마지막 장면 얘기예요. 네. 책에서 이제 보면 여우역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소원이 뭔지 안 나오잖아요. 그냥 이제 소원이 있었대요. 네. 간 1000개를 먹어야지 이루어진대.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엔딩에서 그 소원이 뭔지 나옵니다. 그럼 맨 처음 여우역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다른 거였겠죠? 저는 당연히 사람입니다. 네. 그 영혼을 갖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네. 소울이죠. 네. 좀 있어 보였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물은 그 저희 옛날 얘기 보면 동물들은 그 영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우역에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또 의견이 또 다르죠? 우린 맨날 다르죠. 네, 다르죠. 네, 맨날 다릅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무슨 소원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여우가 결국은 1000개의 간을 먹기 위해서 달려오잖아요. 저희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커피 쿠폰 도장 찍잖아요. 이 어느 순간 도장 찍다 보면은 10잔째 먹는 저 선물 내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럼 사실은 그 목표는 잊어버리고 계속 그쵸. 도장 찍는 것처럼. 물론 목표는 있었지만 네. 그 목표 어느 순간인가 목표는 잊어버리고 김생원을 만났을 때는 저 간을 먹어서 10개를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표 원래 채우는 게 목표였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았던 거예요. 그냥 얘랑 좀 살아봐도 괜찮다. 그렇지 않나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이렇게 엔지가 밀리시면 안 나는군요. 되는데. 밀리면 안 되는데. 근데 저 처음에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도장 깨기 전에 네. 처음 소원이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는 저는 도깨비 생각했거든요. 드라마, 이 책 나왔을 네. 때 사실은 도깨비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요. 한 1년 정도 지났나? 그래서 제가 안 봐가지고 도깨비. 그래요? 아니, 그걸 안 보셨어요? 네, 네. 도깨비의 뭐였냐면은 도깨비가 이제 영생을 사는데 도깨비의 소원은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는 거였는데 처음에 저는 이제 도장 깨기로 생각을 하다가 이 그림책을 계속 이 작가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도깨비가 떠오르면서 얘 소원은 결국은 죽는 게 아니었을까. 근데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잠깐 살아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던 게 아닐까. 드라마에서 도깨비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냥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이었다. 네. 저는 사실 저도 그 문제는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첫 번째 소원이 뭐였을까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쨌거나 어떤 소원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여우는 뭔가 완성해 나가는 걸 목표로 삼아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내가 그걸만 이루면 내가 완성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사람으로 환생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든 어쨌거나 내 삶을 온전히 다 살아내는 목표로서 간청계가 이 여우역의 목표였던 거죠. 1000개 도장. 네, 1000개 도장 찍는 거죠. 네. 그러기엔 너무 좀 그러는데요. 1000개 도장 찍고 뭐 이러기에는 조금
덜 낭만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또 그 제가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얘 소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끝나고 이제 거의 죽을 때 보면은 그 사람 모습으로 죽은 게 아니라 여우역의 모습으로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거라서 정말 죽음인가? 또 이런 그 마지막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 제가 이 책을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하고 좀 나눠봤거든요. 읽어줬더니 그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기기 전에 제가 자 마지막 소원이 뭘까 그래서 뭐였을까 했을 때 거의 100% 애들이 살려야죠. 김생원을 살리는 거죠. 당장 살려줘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니까 일단 눈앞에 그게 가장 중요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죽어서 이제 김생원 옆에 있을 때 훨씬 뭉클하고 되게 아름답다라고 아름다운 선택이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그 어른분들한테 책을 읽어드릴 때 많이들 우셨어요. 맞아요. 네,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그리고 그 좀 아름답다. 그리고 김생원과 여우요괴처럼 좀 늙었으면 좋겠다. 둘이 왜 손 붙들고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시죠? 근데 저도 그리면서 네. 이제 작가는 자기 그림에 자기가 이렇게 약간 뭉클하거나 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가장 저한테 좀 뭉클했던 장면은 아까 힘이 센데 일부러 엎혔다라고 하셨던 그 꽃놀이 꽃 구경하는 장면이 저는 이상하게 그 장면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라도 보면은 김생원의 표정이 드디어 웃는 맞아요. 표정이 처음으로 나오는 맞아요. 거고 아마 여우요괴도 이 사람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조금 더 슬프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면서도 이 장면이 별로 슬플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슬프지라는 생각을 계속 굉장히 하면서 좋았었어요. 네, 맞아요. 그렸었어요. 저희 그 그 아까 잠깐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신랑한테 그림책을 읽어주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읽어주면서 난 너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봄에는 꽃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 이렇게 손잡고 좀 다니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늙어가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 그 보면은 둘이 노부부가 손을 잡고 가는 뒷모습 있잖아요. 사실 그게 부부들의 마지막 로망 같은 느낌도 있어요. 맞아요. 되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제가 아까 완성이란 말을 했는데 김생원은 김생원대로의 삶을 마지막까지 잘 살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는 표정을 보면은 아주 가볍고 아주 편안한 표정을 하고 세상을 뜨거든요. 그리고 그 반면에 바로 다음 장면에는 좀 이제 겹치도록 여우요괴가 피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그렸는데 김생원이 죽자마자 여우요괴는 다시 여우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아까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한테도 아니 살리면 되지 왜 같이 따라 죽냐 살려달라고 하면 될 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려도 어차피 또 죽잖아요. 맞아요. 사람은 또 네. 죽고 그래서 여우요괴도 자신의 완성을 향해서 간 게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어떤 사랑은 어떤 삶은 그렇게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후회 없이 죽게 되는 그게 어쩌면 완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러려면 네. 또 열심히 또 살았겠죠. 그쵸. 둘이 또 열심히 또 사랑하고 네, 싸우고 네, 또 맞아요. 화해하고 이러면서 네. 그죠? 그런 우리들처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이야기 충분히 나누셨나요? 이제 좀 아쉽네요. 마무리해야 되는 네. 게 짧죠. 네, 너무 짧아요. 그림책 수다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네, 수다 떨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요. 네.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를 봐요, 뭐 3초 다이빙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책들 최근에 나왔던 이렇게 내러티브가 강한 여우요괴 책 보고 참 너무 좋았어요. 저도 되게 뭉클하고 울었고 앞으로는 어떤 그림책도 기획하고 계신지 아까 좀 얘기해 주셨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제 책이 좀 개념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뤘다면 벽이나 별과 나처럼 그리고 이후에는 좀 이야기에 집중한 책들을 많이 써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캉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여우요괴는 완전히 이야기에 집중했던 책인데요. 지금은 또 조금 다른 걸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모습 같은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제목은 바나나가 일찍 오려면입니다. 바나나가 일찍 오려면. 네, 바나나가 제목이 되게 이상하죠. 환경 문제인가요? 아니요. 되게 너무 궁금해지는 책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바나나가 일찍 오려면 누군가 그걸 빨리 배송해야겠죠. 그러면 그 빨리 배송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누군가 또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그리는 책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온라인 서점에서 작가님 해두시면은 출간되면 바로 뜰 거예요. 매니저이신 줄 알았네요. 네, 오늘 이제 공개 방송 마무리할 건데요. 이제 함께 정진우 작가님과 함께 해주신 오늘 첫 번째 공개 방송 어떠셨는지 지니님, 꿈달님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글쎄요. 가문의 영광이죠. 사실 제가 지금 무대에 있으니까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저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림책 좋아하는 그냥 사람으로서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방송도 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또 작가님을 초대해서 작가님과 이렇게 수다를 하게 됐어요. 기억에 남을 일이고 제가 오늘 일기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가문의 영광이고요. 전 사실은 되게 작가님 만난다고 해서 준비할 때부터 너무 떨어가지고 너무 긴장하고 떨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행히 이 코너가 그림책 수다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대본이 있었으면 전 정말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자로 이제 또 다른 목표가 하나 또 생겼어요. 김세원이 간 1000개 먹으려고 도장 찍으러 다녔잖아요. 저는 여우요괴가 저는 이제 1000명까지는 아니고 100명을 이제 목표로 작가님을 시작으로 작가님들을 한번 저희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한번 모셔보기로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이런 시간을 한번 계속 만들어 보겠다. 100번을 그중에 한두 번 더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옆에서 굉장히 피곤할 예정이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뒷골이 딱. 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정진호 작가님 오늘 공개 방송 어떠셨는지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평소에 저는 강연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컨디션이 반대예요. 강연하면 제가 서 있는 데가 보여야 되니까 여기가 어둡고 앉아 계신 쪽이 밝은데 지금은 약간 반대로 되어 있어서 그게 되게 이상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되게 시커멓게 보이고 제가 평소에 보던 풍경이랑 되게 달라서 그 점이 너무 재밌고 또 지금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수다 떨 수 있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저는 이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메일 한 편을 쓰셔도 정말 장문의 메일을 고심이 가득한 메일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대본이나 이런 거 쓰실 때도 다 공유해 주셔가지고 정말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무사히 마친 이 마당에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랑말랑 그림책 첫 번째 공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좀 짧았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겐 또 다음이 있습니다. 2회, 3회, 100회까지 말씀하셨죠? 네, 100회까지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끝곡 듣기 전에 오늘 소개해드린 그림책 알려드릴게요. 정진호 글 길벗 어린이 출판 꿈의 근육, 사또신 글 그림 오지은 역 길벗 어린이의 뭐 어때, 정진호 글 그림 반달 출판사 여우요괴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공개 방송은 세종시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자, 끝곡은 50-50의 큐피드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DJ 머시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불 꺼진